간다. 969번. 3차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자, 뒤에 뭐 세근이 음수, 세근이 모두 실수, 뭐 한 실근과 두 허근, 중근을 갖도록 다 필요 없고 일단 고차 방정식 무조건 뭐다? 인수분해부터. 그래서 KK가 힌트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K가 사라지겠지.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0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플러스 K. 오케이, 0 된 거 확인했다, 맞지?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조립집법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에다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가 0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뇌 판별식 써주면 되겠지. 아니지, 판별식이 끝이 아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근이 지금 마이너스 1 하나 음수인 거 이미 알거든. 그럼 여기서는 뭐 하면 된다? 세근이라 그랬지 서로 다른 세근이라고 한 적은 없어. 즉 여기에 있는 근이 중근이 되든 말든 그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뭐가 만족되기만 하면 돼. 음수인 근이라는 것만 만족해주면 끝나. 즉 뭐다? 두 근이 모두 음수. 이거 언제 했어? 이 교재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에서 나오는 녀석입니다. 어떤 녀석? 실근의 부호. 근데 우리 반 내 기억이 맞다면은 내가 한번 실근의 부호 설명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부등식 쪽이랑 뭐 방정 쪽에 2차 방정 쪽에서 나올 수는 있어라고 하면서 실근의 부호 그리고 근의 분리 이 얘기 했지. 한판축 이런 얘기 했었지. 했니 안 했니? 했지. 그겁니다. 그러면 실근의 부호 파트에서 두 근이 모두 음수 뭐 해주면 돼? 합과 곱과 판별식이 어떻는지를 살펴보면 되고 그걸 살펴본다까지는 외우라 그랬고 그게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까지는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지. 일단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고요. 두 근의 곱은 K고요. 판별식은 뭐야? 25 마이너스 4K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음수인 두 근을 더하면은 음수. 이미 만족하고 있잖아. 음수인 두 근을 곱하면 양수. 음수인 두 근. 그냥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K는 0보다 크면서 K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네요. 끝. 답은 어디 있어? 3번. 요거지.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실근의 부호. 자, 우리 아마 다음 단원 오늘 수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는 내용과 내일까지 넘어가서 여러 가지 부등식을 끝낼 건데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중에 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부등식, 연립 부등식 안에서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다시 한번 설명할 거거든. 그 단원 진짜 중요합니다. 요번 시험에서도 진짜 중요하고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너희들을 많이 괴롭히는 1학년 파트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 무조건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 또 나올 거다. 대수에서 첫 단원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근의 분리야. 기억나나 모르겠다. 미적분 1에서 또 너희들한테 괴롭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가 또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야. 갑자기 튀어나오거든. 그리고 2학기 것까지 1학년 2학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거랑 같이 또 빡세게 나올 녀석 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대수 미적분 1에서 계속 등장하거든. 그 녀석들은 진짜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왜? 지금 시험도 중요하지만 오케이? 지금 시험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중에도 너네를 계속 괴롭힐 거라서 알았어? 어쨌든 실근의 부호 넘어가도 되겠어? 970번 가보자. 최고차의 계속의 1인 3차 방식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뭐 가는 f3는 0, 나는 f-3이랑 f0은 같은데 뭐 그래서 얼마인지는 몰라. 어제는 같기는 하대. 그때 3차 방정식 fx는 0에 대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럼 뭐다? f-1의 값을 찾아주세요. 자, 이거 어떤 조건에서부터 어떻게 식을 세워갈래?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 자,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먼저 봐야 될 조건이야. 오케이? 내 생각에는 이건데 방법은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데 얼마인데? K.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왜요? fx라는 녀석은 뭐 여기다 할까? K, fx가 K가 되면 0 되지. 요걸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3과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지 마. 이렇게 미지수 AK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도 있어. 여기다가 가 3 넣으면 0 된다. 나 세실근 합이 마이너스 1이다.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귀찮아. 왜? 서로 다른 세실근의 합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뭐? 근각계수관계. 고차 방정식에 대한 근각계수관계를 쓰려면은 우변 전개해가지고 2차원 계수까지 다 찾으러 가야 돼. 솔직히 귀찮거든. 맞죠? 그래서 요것도 방법은 어쨌든 맞다. 틀린 거는 아니다.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얘를 모범답안 나는 모범답으로 치진 않을 거야. 아무튼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보자야. 정황 안 되면 뭐 해도 돼? fx를 최고차 기수는 주어졌으니까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서 가의 식, 나의 식, 그 다음에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 이것까지 써도 돼. 아시겠습니까? 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a가 사실 1이라고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세실근의 합이니까 전개되어 있는 fx 다시 뭐라고 잡았을 때 x 3승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냥 전개형으로 잡았을 때 맞지? 그럼 사실은 a는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오는 거니까 bc만 미지수고 bc를 풀기 위한 재료를 가나를 써도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근데 다시 한번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왜? 이미 한식은 알잖아. 그지? 이미 한식은 알고 있잖아. 그럼 다른 두 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인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자. fx. 어떻게 식을 세워? 일단 x-3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3 넣으면 0 됐겠지.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가지는 뭐야? 여기서 나오는 건데 합이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x 잡아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거랑 0 넣은 거랑 같다 하면 이게 제일 간편하지 않을까 그냥? 그럼 k 바로 나오고 시작하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때려 넣을게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얼마예요? 0. 마이너스 6 곱하기 9 마이너스 3 6 플러스 k 플러스 6으로 쓰자. 과 빵빵 넣어주세요. 뭐예요? 마이너스 3k. 아 같다. k 값 찾고 다시 대입하면 fx 완성 f마이너스를 구하면 끝. 알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 다 되면 1011번으로 가보자. 자, 1011번 새 실수 ABC에 대하여 3차 방정식 PX가 있어요. 그때 요 밑에 가, 나 이거 우리 요 유형 자체에서 내가 항상 써주던 거 뭐? PX가 0이다, P3X-1이 0이다. 그때 만약에 요 녀석의 근이 X가 뭐다? 뭐 예를 들어서 한실근 알파와 두허근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알파 베타 감마. 여기서도 이거 자체가 통째로 알파 베타 감마. 그걸 만족하는 근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X값이잖아. 그래서 뭐다? 3x-1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3. 3x-1이 베타가 되는, 3x-1이 감마가 되는 각각의 x들 찾아주면 결국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 맞지?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서 내가 가정을 할게. 얘네들이 허근이라고. 그럼 두 허근의 곱은 5다? 베타 감마가 5다. 그러면은 그놈에 의해서 생기는 알파가 실수면은 요것도 실수겠지. 당연히 얘네들이 허근일 거 아니야. 그 허근들의 합이다. 3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2가 얼마? 2다. 그러면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다? 4냐? 4네? 요거다. 맞지요? 그때 ABC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 ABC는 뭐야? PX의 식에서 모든 항의 개수들에 대한 얘기다. 그렇지? 최고차 개수 1 빼고. 2차항, 1차항 상수항에 대한 얘기다. 맞지? 그럼 끝났네. 왜요?
px라는 식이 결국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진다며. x-알파는 잘 모르겠어. 근데 x-베타, x-감마 쪽 또는 베타, 감마가 나오도록 하는 2차식 쪽은 알잖아, 우리가. 그지? 뭐야? 두근의 합 4. 두근의 곱 5. 처음에 판별 써보면은 4-5 음수. 허수 잘 나와줬잖아. 그리고 내가 늦게 발견해서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었는데 한 실근이 0이었네? 그지? 요거. 뭐가 0? 얘가 0. 알파는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1이 나오도록 하는 x 인수 x 플러스. 됐음? 그러면 전개하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만 머리를 쓰자면 뭐 해주면 더 편해? 1 넣는 게 더 빠르겠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을 물어보면 너네 2 넣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그냥 ABC다 보니까 개수의 합 느낌으로만 나와서 이걸 전개를 하려고 할 텐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1 넣어주면 결국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어도 되겠지. 물론 거기다 1 넣고 1 빼기. P1 빼기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 얘는. 뭔 말할? 네. 그래서 나 같으면 아마 답을 낼 때는 P1을 구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그걸 뭐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라서 쓰진 않을게요. 그 부분은. 1024번. 자, 요거는 일단 뭐야? 허근 나왔잖아. 허근 나오면 뭐 해야 돼요? 혈렉은 얘기로 넘어가야 돼요. 물론 개수 A, B, C가 실수다. 근데 고차 방정식의 혈렉은 독특한 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뭐 하라 그랬어? 괜히 고차식의 근과 계성을 이용해서 막 혈렉은 어떻게든 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주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느낌으로 가겠지. 그 중에 한 2차 방정식이 혈렉은을 갖도록 하는 걸로 나오면 되잖아. 자, 어제든 허근이 등장했다. 그러면 뭐 한번 확인하고 개수가 실수인 거 확인하고 그러고 다른 근으로 넘어가는 혈렉근으로 넘어가는 거다. 맞지? 다른 근은 뭐다? 1 플러스 루트 3i.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얼마? 두 근의 곱은 얼마? 그걸 이용해서 1단 2차 방정식 만드세요. 합이 얼마야? 2잖아. 마이너스 2x. 곱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3. 4요? 능력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이제 px는 이게 아니야. px는 여기다가 뭔가 2차식이 더 곱해져서 px가 되겠지. 여기 2차식. 맞죠? 그 녀석을 이제는 만들러 가는 겁니다. 자, 간다. 그래서 그 2차식이 뭔데? 일단 최고차에서 x 4승.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두 번째, 2x 3승. 3차의 개수가 2. 3차가 어떻게 만들어? 마이너스 4. 개수. 그럼 여기서 1차식이랑 1차 항이랑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6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6x제곱. 됐어요? 그럼 마지막 뭐? 제곱이 왜 나와? 6x.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미선 하나 남았지. 얘가 알려주고 싶은 게 기억남? P1이 18이다. 대입형으로 부활하네. 그럼 그냥 여기를 A로 잡자. 그러면 저기다 1 넣어주면 18이다 하면 답이잖아. A 나오잖아. 알았지요? 됐나요? 예. 이거 질문 누구야? 세빈이야? 이해됐음? 자해도? 그래요. 정리. 복소수 G가 있어요. 뭔데 저게? 몰라. 우린 몰라. 알 수가 없어. G와 G바의 합이 -1이다. G와 G바의 곱이 1이다. G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던져준 것뿐이야. 일단 뭐부터 쓰자. 합이 -1이다. G는 뭐다? -2분의 1 플러스 AI. 그래서 G바가 -2분의 1 마이너스 AI가 나오면서 더해서 얘가 마이너스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G바를 곱해주면은 둘이 곱해주면은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a제곱이 나오면서 그게 1이니까 a로서 가능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다. 맞지? 제곱해서 4분의 3이니까. 그럼 플러스 할래 마이너스 할래 뭘 하든 의미 없어. 어차피 g랑 g바가
부호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가정을 하자 그냥. 뭐 g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를 할 거야. 마이너스를 할까? 몰라? 플러스 해. 2분의 루트 3i. 얘들아. 생김새 익숙하냐? 오메가잖아. 물론 알면은 좋고 모르면은 뭐 하면 돼? 양면 2배, 양면에 플러스 1. 2g 플러스 1. 루트 3i. 양면 뭐해? 제곱해. 4g 제곱. 4g 플러스 1. 는 마이너스 4. 넘어오니까 계수가 4, 4, 4. g 제곱 플러스 g 플러스 1는 0. 4로 약분했어요. 이거 양변에 g 마이너스 1을 곱해줬더니 g 3승 마이너스 1이 0이네. 아, 오메가구나. 진짜 찐 오메가. 오메가 친구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g 3승이 1, 1번식, 2번식 요거. g제곱 플러스 g 플러스 1는 0.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찾아가면 됩니다. 물론 나는 지금 쓸 거예요. 빨리 쓰자. 지지바 더하면 얼마? 물론 저기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도 돼. 합이 1 또는 마이너스 1. 곱은 무조건 1. 그게 오메가 또는 오메가 친구잖아. 그지? 어쨌든 그 다음에 뭐야? g 더하기 g분의 1이 1. 마이너스 1입니다. g제곱이 g분의 1인데 g분의 1이 g바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게 1, 2, 3, 4, 5번 공식이죠. 맞죠? 자, 필요한 것들 찾아가 보자. 일단 분모를 보니까 5승, 4승, 3승, 2승, 1승. 뭐야? 차수가 좀 높네. 높은 놈들은 떨어뜨리자. G5승은 어디 갔어? 얘 이용해서 G5승은 G제곱 G 1 G제곱 G. 자, 분자 간다. 분자 뭐야? G바. 얘 뭐야? G바 제곱. G바 3승은 대입하면 어차피 똑같이 성립하지. 1. G바 4승은 G바. 얘는 G바 제곱. 됐나요? 끝.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뭐가 제일 나을까? 이거 써야 되겠지, 이거. G제곱은 G바다. 알았죠? 그러면은 다 바꿔. 다 그냥 뭐 알아서 간편한 대로 바꾸면 되는데 나는 무조건 G로 바꾼다고 생각할게. G바를 전부 다 G제곱으로 바꾼다고 생각할게. 근데 뭐 한다 했지? G바를 G제곱으로 바꾼다 했지? 그럼 얘는 G3승, G3승. 각각 얼마? 1, 1. 맞죠? 얘는 그냥 1. 얘도 1, 1. 뭐야? 답은 5네? 4번.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68번. 뭐예요? x 더하기 y 그리고 x 곱하기 y로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다. 또는 x, y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식 똑같네. 식 똑같네. 식 똑같네. 맞죠? 대칭식. 어쨌든 뭐다? x 플러스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uv로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갈게요. x 플러스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치환을 해줬더니 첫 번째 식이 u 플러스 v 11 밑에 거는 x, y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죠. 그러니까 uv의 곱이죠. uv의 곱이죠. 그 요거 풀면 됩니다. 뭐 한 방에 보여서 5와 6이면은 좋고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야? 뭐 또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고 맞죠? 그럼 원래 풀이로 갈게 나는. 글씨 왜 이래? 이걸 만족하는 t가 u와 v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옆에다 써야겠다.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으로 쓴 거야.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t로서 가는 게 5와 6이다. 그러면 1번 u가 5고 v가 6일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x 플러스 y 합이 5고 곱이 6일 때. 두 번째 2번. u가 6이고 v가 5일 때. 즉 x, y의 합이 6이고 곱이 5일 때. 맞나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푸면 돼요? 또 다시 한번 x에 대한 방정식으로 가는 거지. 합이 5, 곱이 6를 만족하는 s가 xy인 거지. 2, 3마마 붙였 맞지? 더니 s로서 가는 게 2와 3. 그러면은 x가 2, y가 3이거나 혹은 x가 3, y가 2다. 두 번째 여기로 가자. s에 대한 방정식 합이 6, 6s, 곱이 5 플러스 5를 만족하는 s를 xy로 잡은 거지. 2로 인수분해 되네요. s로서 가는 게 1과 5입니다. 그러면 x와 y가 각각 1과 5인 거지. 맞나요? 그걸 가지고 뭐야? 그 점들을 꼭지점으로 다각형 넓이. 설마 넓이 못 구해서 질문은 아니죠? 넓이 못 구한 건 아니죠? 넓이는 안 구해도 되겠어? 결국 1,5, 5,1, 2,3, 3,2 뭐 이렇게 만들어진 사다리꼴 같은 느낌이겠지. 알았죠? 자, 간다. 다음 83번. 삼각형 ABC에 변 BC 정리 시간 안 줘도 돼? 너도? 변 BC 위에 있는 어떤 점 D가 있어요. AD의 길이가 6, BD의 길이가 8. 각 두 개 같다. 다 표현돼 있네. 이게 하나가 안 돼 있네. AC는 CD-1이다. 일단은 얘를 A라고 하면은 얘는 A-1이다. 이렇게 써놓을게 그냥. 어쨌든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찾을래. 딱 봐도 뭐 보여? 시연아. 딱 봐도 뭐가 보여? 닮은 보인다 맞죠? 이 길이래. 요 삼각형은 이 각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삼각형과 이 각이 똑같으니 닮습니다. 그럼 저 8대 6이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가 8, 여기가 6으로 오는 거지. 8대 6. 맞나요? 야. 그런데 그 8대 6, 4대 3이라고 해야지. 아무튼 4대 3을 쓸 수가 없네. 어떻게 써야 되지? 우리가 지금 1학년이잖아.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주어진 게 또 다른 게 없나? 저 4대 3을 얘는 이 길이를 3분의 4배 한 겁니다. 3분의 4배 한 겁니다. 3분의 4배 한 겁니다. 로 가면 일단 쓰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하거든. 또 어쩌라는 거야? 혼자 뭐 난리 났다 그죠? 뭐도 나왔네. 이 길이에 대한 비도 나오네. 그지? 맞지? 이 길이 3대 4를 가지고 이 길이 3대 4를 이용해서 이걸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 길이도 알고
빨간색 큰 삼각형에서의 제일 긴 변의 길이도 알고 노란색 삼각형의 제일 긴 변의 길이도 알잖아. 같은 비잖아. 그지? 그럼 간단한 길이 B. 노란색 대 빨간색 간다. 6대 A-1은 뭐다? 노란색 3분의 4 A-1 대 빨간색 8 플러스 A다. 그럼 내하고 외하고가 같다라고 하면 A는 1차 방정식 만들어지네. 이거 무슨 문제냐 결국. 두 개의 닮음식 맞지? 에 대한 뭐다? 그냥 뭐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알았어? 알았어? 끝 정리. 이거는 끝났죠? 그냥 단순한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다. 그쵸? 이 녀석아. XY가 실수란 게 힌트지. 그래서 좌변의 생김새를 딱 보아하니 뭐가 힌트야? 요 I. 실수 보면 허수 보면. 얘가 0이면 되고 얘가 0이면 되잖아. 아!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의 플러스 y제곱이 0이다라는 2차 방정식과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5가 0이다라는 식 두 개를 연립해 주세요. 근데 누가 봐도 위에 거 인수면 되잖아. 아, 끝났죠? 끝. 밑에 거랑 연립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걸 못 봤어. 다음 24번. 어떻게 보면 공통분 문제 맞습니다. 맞죠? 근데요. 저 공통인 근이 뭐야? 실근이래? 허근이래? 그런 말 한 적은 없어. 허근도 후보는 될 수 있어. 뭐, 아이. 자, 주관식이 어쩔 건데. 자,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녀석의 방정식은 계수 ABC가 실수니까 한 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의 혈렉은 가지겠다. 맞지? 그 1 플러스 루트 3i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얘도 거칠 수 있잖아. 근데 얘도 계수가 실수야. 그럼 만약 공통분으로서 1 플러스 루트 3i를 가지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3i겠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럼 틀렸지. 왜? 곱이 4가 아니잖아. 그래서 실근이 겹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말로 했지만 그게 너희들 머릿속에도 이루어져야 돼. 그냥 단순하게 에이 실수겠지 뭐. 보기 1, 2, 3, 4, 5가 실수겠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수 실수인 거 확인했고 다른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3i인 걸 알았으면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어디까지는 두의 합이 2 마이너스 2x. 두의 곱이 얼마야? 1 플러스 3, 4? 4네? 플러스 4. 는 0까지는 만들어 놓고 다른 한 녀석이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x-알파가 마이너스 되겠지. 어차피 a, b, c 아무것도 모르니까 최고차계수 하나만 하니까 그냥 알파를 잡든 k를 잡든 우리 마음대로 막 잡아도 돼. 맞죠? 그때 그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해도 되고 어차피 공통은 m을 줬잖아. 미지수 m을 구하면 되는데 굳이 알파로 잡은 다음에 알파가 m이었어 할 필요가 없지. 여기를 m으로 할게요. 일단 지금.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뭔데? 전개를 하면 x 샴승 2창 뭐지?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네. 2 플러스 m x제곱 다른 것들은 관심 없어. a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돌아와서 2차 방정식 어떻게 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묶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x 플러스 2 근데 이 녀석이 x가 m을 또 가지는 거야. 대입하자. m제곱 정리한다?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 아하 m은 1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알았죠? 끝 정리. 야 꺼져. 우리끼리 수업하자. 쟤 무시하고. 한다. 대세된 방정식 전개를 하면은 7차 사라지면서 6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맞지? 아닌가? 6차도 사라지나? 어쨌든 몇 개의 방정식이 몇 차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뭐 이딴 얘기네요.
뭐 제일 단순한 방법은 좌변을 그냥 전개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뭐 쉽다까지는 아닌데 조금만 고민을 해보자. 아, 다리야. 뭘까, 저 녀석? 그냥 진짜 전개일까? 그러면 좌변은 편한데 우변이 불편하잖아, 어차피. 어? 그 1마에서 x를 곱하는 게 확실히 낫냐? 그건 네가 이상하게 푼 걸 거고. 그게 낫나? 그게 아니야, 아니야. 1마에서 x 함부로 막 곱하면 안 돼. 1마에서 x면 x에 1 넣으면 성립해, 지금? 4, 8. 성립 안 하지. 그럼 그 1마에서 x, 1마에서 x 곱해서 얻은 식에서는 1이라는 무형근 삭제해줘야 돼, 다시. 그거 안 삭제했을걸, 너? 그래서 1을 제외한 나머지 근을 답을 하면 돼.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나을지 전개가 나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 고민을 하는 동안에 당연히 뭐 풀면 돼. 근데 나는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뭐가 나을까를 그냥 암산을 해보고 있는 거지. 다시, 뭔지 알겠죠? 좌변을 전개해서 뭐 동량 딱 봐도 생기잖아요, 몇 개. 동량 삭제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방법 1. 두 번째는 뭐 신이 말한 대로 이거 누가 봐도 합쳐 쓰라는 형태잖아요, 이게. 그래서 1-x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좌변은 뭐 해주면 합쳐 세 번 써주면 1-x 8승이 나올 거고, 우변을 1-x 곱하기 x 7승 더하기 x 6승 5승 4승 이렇게 있지. 이 녀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야. 그냥 냅다 정해도 돼. 그러면 -x 8승인가 사라지면서 남은 항들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풀면 되거든. 근데 또 다른 방법 하나가 1-x 곱하기 x 4승으로 묶어주면은 괄호 열고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3승 하면서 1-x랑 그 녀석을 곱해서 전개를 한 방법도 있어. 자, 여기까지. 말이 너무 길었다. 그냥 풀자. 닥치고 풀자. 그냥 1-x 곱하자. 말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것 같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할게요. 곱하고 곱해보면은 누가 봐도 1-x 8승. 우변은 자 1-x 곱했어. 그래서 냅다 전개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머리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치? 지성인들인데 무지성으로 풀지 말자. 그럼 여기는 뭐야? x 샴승, x 제곱, x 플러스 1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전개? 이것만 전개를 하는 거야. 그치?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 1-x 4승 나오거든. 그래 안 그래? 맞지? 이렇게 안 했지? 그 뭐 했냐? 1-x 왜 곱했냐? 좌변만 편하면 뭐해? 우변이 불편한데. 우변도 편해지는 걸 발견해서 나는 이거 쓰자 한 건데. 아무튼 이건 모르는 사람 손. 요 녀석 전개하면 바로 이게 된다. 모르는 사람 손. 에라이. 가자. 상식이다. 하나. 얘들아. 그래. 부호 반대로 생각해서 설명해 줄게. x 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해봐. 박씨. 목소리 크게. 다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x 3승 마이너스 1 한 번 더 인수분해해봐. 세빈아. 인수분해. 그렇지. 자, 힌트 보여? 이런 규칙성이 있나 봐. 얘는 뭘까? 3승부터 시작해서 쭉 내린 차순인 것 같아. 맞는지 확인. 인수분해 뭐야? 합차잖아. 정리해봐.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얻은 힌트, 이거 인수분해 단원에서 참고로 내가 설명했다잉. 고차에선 근데 많이 나온다잉. 얘는 뭐다? 무조건 1 인수를 가지고 남은 녀석들이 이건가 보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알았죠? 자, 어제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거 마무리 짓자. 좌변은 그대로 1만에서 x 8승. 우변은 이제 전개 개 쉬워졌죠. 또 x 8승. 그럼 사라져. 그럼 남은 게 이거 넘어오면은 x 4승 마이너스 1이 0이잖아. 그지? 맞지? 이거 인수분해 해봐. 이거지 이거?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와? 4개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방금 누구처럼 이상한데요 하면 안 되지. 왜? 지금 우리는 얘를 곱한 방정식을 푼 거잖아. 근데 원래는 1 넣으면 성립 안 했어. 얘는 내가 곱함으로써 새롭게 생성된 인수에 의한 근인 거야. 그럼 얘는 빼고 얘네가 알파벳에 간다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끝. 정리. 쉬었다 까? 오늘은 1차 부등식 쪽에서 몇 가지만 할 거야. 참고로 1차 부등식은 다 안 합니다. 알았죠? 혹시 오늘 숙제 뭐 미리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만 한다면은 좀 골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할 사람들은 내가 좀 이따가 숙제 불러줄 거니까 그 부분만 하면 돼. 1차 부등식은 다 안 합니다. 알았죠? 자, 갑니다. 일단 지금 내가 설명하는 1차 부등식은 이 단원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알았지? 1차 부등식 단원에서 학교 시험으로 연결이 되는 녀석들만 설명하는 거다. 기본적인 1차 부등식 이런 건 우리가 설명 뭐 할 필요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자, 1차 부등식에서는요. 시험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2가지야. 하나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하나는 연립 1차 부등식. 근데 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할게. 뭐냐면은 연립의 정의가 뭐야? 방정식에서는 문자가 2개 이상 나오면서 식도 2개 이상 나오면서 문자를 소거하는 느낌으로 풀었던 게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야. 맞죠? 연립 방정식에서는 문자가 2개 이상 나와서 소거. 근데 연립 부등식은 좀 달라요. 문자 하나입니다. 식이 2개 이상이야. 대신에 뭐 찾는 거? 공수 2 얘기를 섞자면은 교집합을 찾는 거고. 뭐 공수 1 내용으로만 하면은 겹치는 범위 찾는 거지. 맞죠? 각각의 부등식을 풀 수가 있는 거야. 연립 부등식은. x에 대한 범위로. 해가 나와. 연립 방정식은 둘 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지 어떻게 보면. 식 하나인데 문자 하나, 2개, 식 하나인데 문자 2개. 그러다 보니까 얘의 해를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해가 있고 너무 많은 해가 있으니 겹치는 해만 찾기 위해서 문자 소거형으로 푸는 거지. 맞죠? 결국 겹치는 해기는 한데 각각의 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부등식은 아닙니다. 각각의 해를 찾을 수 있고 그중에서 겹치는 범위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수직선상의 표현을 하든 뭐 하든. 자, 어쨌든 이 2가지가 나올 거다. 1차 부등식에서는. 그 외 나머지 그냥 기본적인 1차 부등식 안 나오나요? 그냥은 안 나오고 연립 부등식을 풀 때 여기는 2차 부등식인데 여기는 1차 부등식으로 나와서 겹치는 범위를 찾으세요 할 수는 있지. 뭐 요 정도는 나올지 몰라도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내가 지금. 그래서 요 2가지를 메인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숙제 할 사람들은 오늘 미리 풀어서 내일 오기 전에 뭐 미리 풀어볼 사람들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푸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다? 요거 유형 3번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더 설명할 거야. 이런 거 말고 어디 이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 절대값 어디 있어? 아, 어디 있어? 뭐 뒤에 있겠지. 자, 근데 여기 앞에 하나 나오네. 뭐 어쨌든 일단 아니 절대값 어디? 아, 여기 있다. 유형 11번. 알았죠? 일단은 유형 11번. 그 앞에도 숙제 있는데 그건 좀 얘기할게. 자,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을 합니다. 자, 그때요. 그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또 문제 유형이 3개로 쪼개질 거야. 첫 번째는 좌변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을 거야. 우변 어떤 상수 K를 가지고 만들어 놨을 거다. 어떤 절대값에 대한 식이 K보다 작다, 상수보다 작다, 크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절대값이 있지. 근데 여기에 X에 대한 식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K. 요딴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변에도 식이 있을 수 있어. 알았죠? 근데 그거는 얘랑 똑같은 거라서 딱히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풀 건데요?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 푸냐? 저 절대값이라는 녀석 안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K와 K의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풀 겁니다. 뭘 이용하는 거냐? 이걸 먼저 써야겠다. 뭘 이용해서 풀 거냐?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부호를 어쩌고저쩌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중학교 때 처음 배운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거를 절대값이라고도 해.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를 읽어보자. 절대값 x, 절대값 k보다 작다, 뭐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해석하자. 이게 뭐라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는 가까워요. 끝났잖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녀석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3에 있고 여기 있겠네. 근데 그거보다는 더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x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잖아. 예를 들어 3보다 크면 뭐예요? 거리가 3보다 멀어요. 이런 데 존재하고 있어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맞지? 그렇게 풀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풀이는 어떻게 된다? 그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k와 k를 기준으로 작냐, 크냐로 나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이게 첫 번째. 끝. 근데 이 녀석 단독 출제 이런 식으로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이거 누가 풀어 이거를? 누가 풀어가 아니라 누가 못 풀어. 그래서 이 첫 번째 녀석은 보통 뒤에 있는 연립 2차 부등식 파트로 넘어가면 뭐 어떤 식을 주지. 2차 뭐 부등식을 주지. 그거랑 연립하세요라는 의미로 거기다가 아마 심어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고 단독 출제는 그러면요. 밑에 거 2개를 더 많이 냅니다. 얘는 어떻게 풀 건데? 이것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 녀석을 푸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절대값의 또 다른 정의. 뭐다? 부호를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즉 절대값 속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주세요. 뭐 해주세요? 범위 나누기. 이거는 풀이는 안 쓸게. 절대값 써야 되나?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범위에 맞는 x에 대한 부등식을 다시 푸는 거지. 얘는 이렇게 풀지 않는 이유가 우변이 k가 아니라서.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녀석은요. 방법 자체가 2가지입니다. 물론 뭐 3가지, 4가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풀이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풀이는 너네들이 제일 많이 쓸 또는 뭐라 해야 돼? 문제집 해설지라고 해야 되지? 문제집 해설지가 좋아하는 범위 나누기. 2번처럼 풀면 돼.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나는 그래프로 해석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저기 어디냐? 그 중간고사 대비할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기억나? 거기에서 내가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고 하면서 함수에게는 두 함수가 등장할 거야. y는 fx, y는 gx. 그래서 만약에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등치법 연립하듯이 우변길이 같다라고 해서 fx는 gx를 만들고 그게 방정식이 되지. 그지? 그래서 연립을 통해서 fx 원래는 마이너스 gx는 0인데 일단은 는으로 갈게. 이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넘어가면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식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fx가 gx보다 크다 이딴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 그걸 함수에서 읽어주면 이게 크다는 얘기야. 뭐가? y좌표보다 크다. 어디 있다? 더 위에 있다. fx가 gx보다 더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런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부등식에 걔랑 일치하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방정식에서 yy 붙여서 함수를 해석하는 것처럼 부등식에서도 yy 붙여서 fx를 함수랑 gx를 함수로 보면서 아 크니까 더 위에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역으로. 함수에서 위에 있으세요.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주세요.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부등식을 만들듯이 부등식을 보면서 함수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거냐. 나는 일단 책 문제를 먼저 보자면 요겁니다. 요거 1193번. 자, 요거 93번 한번 그냥 풀어볼게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주면 된다. 부등식을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방법 1. 잠깐 보여만 주고 얘는 중략할 거야. 당연히 x의 범위를 1번. 마이너스1보다 작을 때 2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3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뭐 하나 정도만 푼다 치면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서도 풀고 여기서도 풀고 이게 방법 1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풀이는 그게 아니야. 여기 쓰면 혹시 보이냐, 세빈아? 보이긴 해? 아니야. 그래도 옆으로 갈래. 자, 솔루션 2로 갑니다. 그래프 해석.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쓸까? 어떻게 하라고?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작대. 함수가 작다가 뭐야? 내려가 있는 거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찾아볼래요? 이거야. 그럼 자네가 만약에 이 함수를 그릴 줄만 안다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리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할 거다. 지금은 그릴 줄 안다는 전제 하에 그냥 풀게. 알았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y는 4는 요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빨간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아주면 돼. 어디야? 여기죠.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 아래에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겠지. 맞죠? 작으세요니까 만나는 것들은 생략. 이 사이 범위가 답일 거야. 그걸 너희가 찾아주면 돼.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나올 겁니다. 응, 틀렸어. 이런 젠장 뭐야? 내가 안 찾았구나. 잠깐만. 2네?
마이너스 2고.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어떻게 그릴지를 알기만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 범위 나누기보다 훨씬 빨라. 그릴 줄만 알면이라는 얘기 계속 붙이고 있지. 그래서 저기 서울 쪽을 보면요. 중학교 때부터 사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계속 배우고 있어. 그래서 중등 선행으로 뭐 읽었다 가르치잖아. 전부 다 그래프로 풀어. 빠른 거 알거든. 근데 있잖아. 서울에서도 좀 변두리. 좀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돼? 학원가가 막 경쟁이 치열하고 애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그런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잖아. 백날 알려줘도 자꾸 저걸로만 풀어. 왜? 불편하지만 그냥 내가 그냥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느립니다. 근데 많이 느려요. 그래서 요 풀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으면 정리.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따로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알았죠? 요거 지울 거거든. 이거 지우면 안 돼. 여기 지울 거거든. 여기는 이제 좀 연립 때문에 살 붙여 나갈 거고. 알았죠? 그래서 그거까지 풀이. 오케이? 요거 미리 쓰고 갈까? 다 지우자. 그래서 여기 연립은 요렇게 나오고, 연립에서 나오는 거는 과부족이랑 너희들이 제일 빡쳐 하는 게 농도야. 요 두 개만 좀 이따가 추가로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여기다 살 붙이는 거 없음 이제. 저거 한 줄 더 쓰려고 했던 거고. 여기까지 필기할 거 있으면 싹 필기 좀 해주세요. 여기 우변이란다. 미쳤나봐. 칠판의 오른쪽 여기 다 지우고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설명해 줄 거니까. 알았지? 정리. 두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한다 그랬죠? 자, 그래프 그리는 걸 설명하고 나서 저 문제 어떻게 빨리 저렇게 마이너스 1랑 2까지 어떻게 빨리 찾았는지까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 녀석 정도는 그래프 빨리 그릴 줄 알죠? 맞죠? 어떻게? 외우고 있잖아. 여기서 이것만 지우고 그린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봐. 알았지? 자, 절대값 x-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뭐 뒤에 상수 1이 붙든 2가 붙든 뭘 하든 여기 y좌표는 대입해서 찾아주면 돼. 맞죠? 요거는 지울게. 자, 그럼 두 번째. 저 절대값에다가 하나 더 붙인 녀석은 어떻게 그려볼래? 이거야. 결국은 첫 번째 절대값이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 x-1이 0 되도록 하는 x값 1을 기준으로 좌우 다르게 풀듯이 얘도 똑같아. 대신에 1과 2. 좀만 더 떼자. 요렇게 구하니 어떻게 보면 3개로 나뉘는 거지. 범위 나누기 할 때 당연히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고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3개로 나누듯이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각각의 식을 다 주절, 1보다 작으니까 다 주절주절 쓰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맞는데 머릿속에서 요 녀석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 x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만? 기울기만 놓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붙였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였네,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가 기울기겠지. 그러면 x가 1보다 커지면 얘는 플러스입니다. x-1,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거기서 누구만? x만 생각해봐. x 마이너스 x. 0x네? 기울기는 0입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2가 되겠지. 그렇게 그래프를 기울기만 보면서 그리면 돼. 그거 그린 거야. 그럼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너네가 막 이런 거도 만날 거야. 똑같이 할 수 있어. 기울기가 좀 지 멋대로 움직이긴 하겠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만 음수? 아니죠. 둘 다 음수죠. 마이너스 3.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얘만 양수, 얘는 여전히 음수. 얘는 둘 다 양수. 그러면은 쭉쭉쭉 이렇게 그리면 돼. 어떤 식으로 그린 건지 알겠지?
그래서 또 하나 더 장난쳐볼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 그래도 기울기에만 집중을 해봐.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지. 암산을. 마이너스보다 작아. 둘 다 마이너스 붙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서 얘가 플러스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보다 커지면 얘가 절대가 그냥 풉니다. 마이너스 3. 얘는 기울기 얼마야? 1보다 커지면은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냥 끄집어내니까 2x 마이너스 x 기울기 1.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알았죠? 그리고 뭐 지금은 내가 안 쓰지만은 거기다가 완성해야 될 거. 그래서 x축은 어딘데? 여기 y좌표는 얼마인데? 대입하면 돼. 이거 대입하면 돼. 2, 1 아무거나 넣어. 어차피 기울기 0이라서 상수함수니까. 2분의 3을 넣어도 좋아. 미친놈처럼. 알았죠? 어쨌든 나 같으면 2를 넣을 것 같아. 얼마? 1 나오겠지.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뭐 한 거야? 내가 암산한 거야. 1 넣어서 2 나오는 걸로. 알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2보다 위에 4를 그린 거고. 다음, 혹시나 나중에 또 절대값 3개 붙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1과 2와 3을 기준으로 그리면 돼. 뭐만 보면서? 기울기만 보면서. 1보다 작은, 여기도 있다. 1보다 작으면 다 마이너스 3. 근데 1보다 커지면 얘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뿔 1, 뿔 1, 마 1, 뿔 1. 3, 1, 좀 더 올라가죠. 1, 3.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y좌표는. 뭐 넣어주고 하면 되지. 알았니? 거기다가 뭐 하나만 더 붙여볼까? 이번엔 x-4는 너무 똑같은 것 같으니까 x-5 한번 붙여볼게. 간격이 어때? 1, 2, 3, 5. 그래도 기울기만 집중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 졸라 급함, 좀 덜 급함, 0. 급함. 얘랑 기울기는 똑같은데 간격이 넓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지? 약간 비대칭형으로 이렇게 생길 거다. 그럴 수 있겠죠? 오케이? 끝.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요거 빨리 찾아야 돼. 이거 찾는 방법. 자, 그래프 그릴 때부터 사실 이미 찾았어. 왜? 여기 기울기 2잖아. 근데 지금 내가 표현을 해놓은 거 봐봐. 여기 y좌표가 2야. 여기 y좌표가 4야. y좌표만 놓고 보니까 2만큼 바뀌었네. 그럼 x좌표는 1만큼 바뀌어야지. 여기도 같은. 알았죠? 그렇게 찾아버리시면 빨라요. 끝. 여기까지. 역시 이 문제 요거까지 초록색 부분 추가시켰다. 일부러 색깔 다르게 놨다. 추가된 거라서. 그거랑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색깔별로 구분해 놓으면 한 방에 하기 쉽겠죠? 알았죠? 필기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네들이 바로 이거 하면 짜증나겠지? 이거 하나 풀어볼래? 92번.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아까 94번이었나? 95번이었나? 좀 지저분한 그것도 그래프로 풀어주는 거 한번 보여줄까 했는데 뭐 굳이. 자, 어제는 뭡니다.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이 함수가 이 함수 뭐다? 어디 있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는 걸 찾아보자. 그런 범위를 찾아주세요. 다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1과 2를 기준으로 움직이겠거니 그 y좌표를 찾아보자. 2를 넣어주니까 1 나온다. 맞지? 그리고 여기 y는 7. 어디? 여기 있겠다. 당연히 1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그때 여기에 기울기 얼마? 2라는 걸 생각해서 y좌표가 지금 현재 6만큼 바뀌었거든. x좌표 3만큼 바뀌면 되네. 여기가 어디야? 5네. 여기도 똑같겠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이게 답인 거지. 답은 마이너스 11번. 맞았죠? 맞았죠? 그래프로 해석할 줄 알고 그릴 줄 알면은 훨씬 빠르다.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 어디로 간다? 아까 그 활용형. 뭐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숙제 불러준다 했었지.
유형 아까 11번이었고 이거는 12번은 뭐야? 12번, 13번, 14번까지가 1차 부등식에서 숙제입니다. 여기서는 행인이나 서술은 안 낼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부등식으로 가면 그 과부족으로 가면은 요거 유형 10번. 그럼 유형 10, 11, 12, 13, 14 정도가 1차 부등식에서 숙제로 보면 될 것 같아. 알았죠? 표시할 사람들 미리 표시해서 뭐 넌 오늘 안 풀 건데 뭐하러 표시해? 자 간다. 과부족 갈게요. 뭐야? 수진의 반. 학생들이 소방교육을 받고 싶어. 그래서 받기 위해서 긴 의자가 놓여있는 강당 혹은 뭐 실습실에 모인대요. 그때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4명씩 앉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자, 요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 긴 의자가 놓여있대. 근데 한 의자에 3명씩 앉았더니 학생이 5명이 남았대. 그 말은 뭐야? 준비되어 있는 긴 의자들에 전부 다 3명 앉아있고 3명 앉아있고 3명 앉아있고 3명 앉았는데 학생 5명이 남았대. 서 있대. 왜? 만약에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잡게 되면은 학생의 수는 그 x개의 의자에 전부 다 3명씩 앉았는데 못 앉은 사람들이 5명이 서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두 번째. 4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한 개 남았다. 이거 중요하다. 학생 수를 다시 구하는 거야. 그러면 4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x-1이라고들 많이 대답하는데 아니다. 잘 봐. 전체 긴 의자들이 뭐 앞에서부터 뒤로 쭉 나열해서 모여 있다고 치자. 자, 얘들아. 전체 의자가 몇 개라고? X개야. X개의 긴 의자들이 모여 있어. 놓여 있어. 그때 앞에서부터 4명씩 4명씩 챙겨왔는데 그랬더니 의자가 하나가 아예 남아버렸단 말이야. 마지막 의자 하나는 뭐? 아무도 안 앉았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는 다 4명씩 앉은 걸까? 아니지. 마지막 전에 거는 몇 명 앉았는지 모르지. 한 명 앉았을 수도 있고 4명이 다 앉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한 명만 앉아도 남는 의자라고는 안 돼. 그래서 학생 수는 뭔데요? 4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 x-1개가 아니라 x-2개의 의자. 남는 의자 하나와 몇 명 앉았는지 모르는 의자 하나까지 빼야지. 그리고 한 명이 더 앉아 있는 거. 보다는 크거나 또는 더 많거나 또는 같을 수 있어. 대신에 이거 좀만 더 뗄게. 요거보단 작거나 같아야지. 맞나요? 그게 뭐야? 학생 수의 범위야. 그 학생 수의 범위가 뭔데요? 요게 또 다른 학생 수였잖아. 그래서 우리는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풀러가는 거야. 연립하러. 연립은 생략하고 답은 생략할게. 근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과부족 문제다. 알았죠?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냐? 또 유형 9번으로 갑니다. 근데 유형 9번은 사실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는 숙제로는 안 낼 거다. 대신에 몇 번을 푸냐면 70번 하나 딱 풀 겁니다. 여기서 너네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간다. 이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 지금 뭐 너네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누가 못 풀고 누가 푸는지 그거는 나도 모르겠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학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들 질문을 하고요. 건들지를 못하고 와요. 왜? 중학교 때 잘못 배워와서 그래요. 뭐 중학교 선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풀이가 바뀔 건데 중학교 때는 그 풀이를 쓰지 못했어 가지고 그때 이상하게 풀었거든. 중학교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나온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 뭐 방금 학생수, 의자수 이거는 너무 좀 식을 우리가 만든 느낌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풀던 활용형 문제들 한번 생각해봐.
사각형 모양의 밭을 화단을 만들려고 한다. 화단의 가로가 어쩌고 세로가 어쩌고 했던 그 부등식 또는 함수 문제 생각해봐. 그때 화단의 넓이의 최대값은 최소값은 이런 문제 있었지. 그때 뭐 했어? 우리가 뭐 x가 주어져 있으면 그 x를 살렸고 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x를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어쨌든 그 화단의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 그래서 최대 최소를 제공을 하면은 x에 대한 그 식의 최소 최대 또는 화단의 넓이가 124인이라고 하면은 화단의 넓이를 구해서 는 124라고 하잖아. 화단의 넓이가 120보다 크도록 하는 이라고 하면 화단의 넓이를 구해서 120보다 크다라고 하잖아. 그잖아? 최대값을 물어보든 그 값을 제공하는 범위를 주든 어쨌든 화단의 넓이가 주어지면 넓이를 썼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지 않았어. 왜요? 자, 일단은 먼저 공식부터 정리하고 갈게. 우리가 먼저 요거부터 얘기하고 가자. 농도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얘들아, 농도 공식이 뭐야? 또는 소금의 양 공식이 뭐야? 농도는요, 전체 소금 물분의 소금의 양에다가 100을 곱한 거고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에다가 소금 물의 양을 곱한 겁니다. 맞죠? 자, 어쨌든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는 좀 이따가 위에서 다시 한 줄 비워놨지? 그래서 하나 더 설명할 건데 지금 당장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질문을 봐봐. 결국 이게 포인트거든. 결국 새롭게 만들어진 뭐? 농도에 대하여 15 이상 20 미만, 미만이네. 20 미만을 만들고 싶어.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렇게 안 쓴다고. 오케이? 갑자기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결국 뭐 200g이 있었어. 10% 소금을 몇 g인지를 모르니까 xg이라고 잡아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소금물이 15%, 20% 미만의 어쩌고저쩌고 이래. 자, 그럼 우린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갑자기 소금의 양을 구해보자. 그래서 요 녀석이 100분의 15짜리에 대해 15%짜리에 대해서 소금의 양이 소금물의 양이 얼마예요? 200에서 x만큼 더해졌다. 그치? 여기는 100분의 20 미만이니까 작다. 뭐보다? 200 더하기 x보다. 그렇게 해서 소금의 양을 풀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배운다고 중학교 때. 분명히 농도가 15 이상 20 미만인데 갑자기 소금의 양으로 바꿔가지고 15짜리 소금의 양과 20짜리 소금의 양끼리 비교를 하래. 소금의 양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식의 풀이들이 모이고 모여서 너희들이 농도 문제 어려워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됩니다. 화단의 넓이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화단의 넓이 구했듯이 농도가 15 이상 20 미만이면 농도 구하셈. 알았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셈. 어쩌라고요? 미만이지. 자꾸 이해하루 쓰냐. 왜 농도를 그렇게 못 썼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어쨌든 농도를 구하면 돼. 농도는 어떻게 구해? 저거지? 소금물이 얼마예요? 200 더하기 x예요. 곱하기 100을 하시면 농도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소금의 양만 구해주면 돼요. 그때 소금의 양은 여기도 소금이 있었고 여기도 소금이 섞여 있었겠지. 그 각각의 소금을 더해서 소금 만드는 거 아니야? 각각 소금 구해봐. 소금의 그 양 공식 저기 있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녹음물 100분의 10이다. 농도 곱하기 소금물 끝.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데 왜 중학교 때 이렇게 안 했냐? 분모가 x 들어가는 거 배운 적 없어 중학교 때. 그냥 사실 양면에 200 더하기 x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식을 바꿔놓고 이렇게 식을 소금의 양끼리 비교해야 돼 라고 배우다 보니까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이 든다고. 그래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농도에 대해서 15 이상 20 미만이면 농도를 구하세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저거.
문제 푸는데 그냥 일반적인 활용문처럼 풀어. 괜히 소금의 양끼리 비교하러 가지 말고. 그게 첫 번째. 오히려 쉽게 생각하자. 이거고. 두 번째, 이 공식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운 놈들이 있음. 이거는 상식적으로 비교해줘야 돼. 결국 농도라는 거는 단위를 뭐로 쓰고, 이건 안 쓸 거야. 이거 지울 거야 다시. 농도 단위가 뭐야? 백분율로 쓰고 있잖아. 퍼센트라는 기호로. 그지? 이 퍼센트라는 기호의 어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만들어진 그거 그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생각을 하면은 저 퍼센트라는 기호는 항상 이거야. 100분율이니까 100에 대하여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자. 그 빵 같은 거 너네 그 여학생들 뭐 다이어트 하나? 푹. 자, 뭐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걸 먹으려고 한다, 과자를 먹으려고 한다 하면 뒤에 보면은 뭐 칼로리 이런 거 나오잖아. 거기 뭐라고 나와? 100g당 함유량. 5g, 18g, 뭐 23g, 뭐 0.5g 이러면서. 그게 뭐야? 100분율이야. 실제 빵의 무게는 80g밖에 안 되는데 100g을 먹었다면은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게 다 뭐야? 100분율로 준 거야, 결국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비율로 가지고 있니라고 하다 보니까 100에 대한 비율, 100 중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자. 그때 이 기호를, 그래서 요거잖아요, 요거. 요 기호를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게 바뀌어간 겁니다. 이건 상식 얘기예요. 어쨌든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100분에 대한 율, 뭐 비율이야, 비율. 그 비율을 살펴봤을 때 100에 대해서 저 농도라는 그 수치만큼의 비율로 가지고 있대. 뭐에 대하여? 전체 양에 대해서 해당 물질의 양이. 그래서 전체 소금물에 대하여 그 소금의 양이 들어있는 게 비율이 100에 대한 농도로 바꾸면 이겁니다. 그 비율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전체에 대한 실제 양.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차지하고 있는지 양.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 뭐 다시 한번 빨간색을 위에 쓴다. 결국은 100에 대해서 농도라는 수치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 소금물에 대하여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같은 비율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양면에 100을 곱한 게 농도 공식이고 양면에 소금물을 곱한 게 소금의 양 공식인 거야. 그래서 빨간색 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농도 공식 안 외워도 됩니다. 소금 양 공식 안 외워도 되고. 비율끼리 같은 거야. 전체에 대한 실제 무게, 100에 대한 비율, 농도 무게. 알았음? 그 비율 두 개가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두 가지 설명하고 싶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뭐라고? 그리고 농도 공식 못 외운 놈들 외워라. 근데 노란색으로 못 외우겠고 헷갈린다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이걸로 써. 알아서? 그냥 이걸로 써. 양면에 100을 곱할지 소금 물을 곱할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상식처럼 공식을 외웠으면 좋겠어. 두 번째, 농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농도의 범위를 알려주면 농도를 구해라. 분모 x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 양면에 100 더하기 x 곱하면 되니까.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하면 1차 분홍식 끝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내일 2차 분홍식으로 넘어가면서 뭐 연립 2차 분홍식, 그냥 2차 분홍식, 뭐 특수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일 얘기를 할 건데, 내일 근의 분리랑 실근의 부호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두 개 또 잠깐 들어는 놓을 거다. 그래서 내일 할 얘기는 좀 많습니다. 알았죠? 아야, 내일 봅시다. 빠이.